안녕하십니까. 20년간 전업 트레이더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유튜버 장똥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락 시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 12강 마지막에 이거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오늘 약속차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친구들, 그죠? 한 번씩 전화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구독자님과 제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락 시에 장기 투자, 위기가 기회다. 하락 시엔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종목을 고르는 눈도 없고 차트를 보는 눈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제 경험을 또 항상 제 경험을 이렇게 썰로 풀어드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종목을 고르는 눈입니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고르는 눈을 가지기는 상당히 노하우가 없는 이상 많이 실패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정치 테마주, 그죠? 혹은 재료성 테마 이슈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살아남을 종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약간 더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시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힌트에 대해서 제 핵심 힌트, 저도 장기 투자를 지켜보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개미 투자자지만 개미 투자자의 편에 서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큰손 혹은 외국인 세력 그리고 작전 세력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세력들의 편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력들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찾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큰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기 투자를 하는 부분이 아닌 오늘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손에는 기관 그리고 펀드 그리고 개인 큰손 그리고 외국인 펀드 외국인 자산운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큰손입니다. 장동쌤 그냥 개인이 큰손이 아니었습니까? 예, 큰손은 다양한 부류에 있지만 우리가 기관 투자자, 자산 운용사도 큰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큰손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그럼 큰손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우리 개미의 투자 자금들을 다 받죠. 몇백억 혹은 몇천억 되는 종목을 움직이는 것도 다 개미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종목들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철저하게 저는 이거 꼭 권장을 드립니다. 펀드를 하나 가입하십시오. 가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펀드를 많이 쓰고 제가 시작할 때 미래에셋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테마별 분류, 섹터별 분류, 그죠? 예.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 이렇게 홈페이지를 쳐서 홈페이지 안에서도 테마별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 4차 산업 테마, 2차 전지 테마, 에너지 테마 이렇게 그죠?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이 지금 다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한 99% 정도는 4차 산업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4차 산업 펀드는 유망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들이 4차 산업 펀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마별 상담을 받은 다음 증권사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은행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테마별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4차 산업이 성장하겠다. 그러면 4차 산업 펀드를 하나 사면 되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또 몰빵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 저 포함해서 시작할 때 몰빵합니다. 절대 몰빵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거 하나를 가입합니다. 제가 노하우를 뒤에 이제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봐야 되면 수수료율도 알아보고 얼마의 수수료가 나가는지 꼭 알아봐야 됩니다. 돈 넣고 돈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너무 비싼 거 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알아보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선치 수수료, 후치 수수료를 하죠. 수수료를 꼭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하나 가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 가입하되 장기 투자지만 어떤 테마 그리고 속성 그리고 앞으로 갈 종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종목을 못 찾겠으면 그냥 길게 4차 산업이 갈 것 같다. 그럼 4차 산업 펀드를 하나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에너지 2차 전지가 갈 것 같다. 그럼 에너지 펀드, 자동차, 전기차 펀드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그다음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운용 금액입니다. 증권사마다 많지만 운용 금액이 대표 펀드 아주 큰 금액들은 대부분 어떤 수를 써서든 상승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 펀드들을 가입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유리하다 뿐만 아니고 그 회사가 대표 펀드의 수익이 안 나면 그 회사 네임밸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 펀드들에 대한 종목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펀드 투자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 펀드를 그럼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펀드를 한번 보았을 때는 대부분 미국 종목이 핫 이슈였습니다. 지금 거품이 터지기 전이었죠, 그죠? 운영 보고서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미국, 애플,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주, 그리고 탑 10 안에 삼성전자 딱 한 개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폭락할 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일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을 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 고른 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혹은 6개월 단위 이렇게.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자산 운용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종목에 대한 보고서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키우시면 이제 이 하락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뒷부분에 결론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왜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눈 감고 사모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큰 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거지 완전히 안정적인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 감고 사모아도 될 종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알람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게 있습니다. 자산운용소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보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지분율이라는 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6개월, 3개월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도 왔다 갔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표 종목에 대한 지분율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대표 종목의 경우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지분율 변화를 꼭 주목하시고 자산 운용 규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 그래도 도저히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인터넷에 있는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예를 들은 거는 제가 이걸 꼭 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기에 우리나라의 탑10 중에 지금 펀드 자산운용사에 보니까 대부분 미국 주식이고 나머지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장이 많이
그죠?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 변화가 상당히 지금 하락하는 입장에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또 한번 차트를 강의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탑10 종목과 그 안에 있는 지분율 변화,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 종목이라고 살 수 없어요? 아닙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혹은 많이 문의를 드려서 투자를 하시면 살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의 이야기는, 왜 그런 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은 한 개밖에 탑10에 들어가 있지 않고 미국 주식의 대부분 9개, 8개의 종목을 샀었을까? 지금 폭락하기 전이죠. 샀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국에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이전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파른 상승을 해왔습니다. 패권 국가라고 하죠. 그죠? 패권 국가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폭락했던 그죠? 오늘 그 폭락하면서 그 장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대나 그다음 150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승산을 볼 확률이 상당히 작았던 나라였던 거죠. 그런 나라에다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갈 종목보다 떨어질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은 장기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지금 현재 급락했었던 장에서는 또 기관들이 사모으는지 확인을 한 다음 같이 들어가서는 또 나쁘진 않은 장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종합 주가지수가 빠지면서 현재 그죠? 방어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를 보아야 하며, 삼성전자랑 이 세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체킹하는 법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한 걸 마치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이 하락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이 기회다. 그죠? 위기가 기회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종목 고르는 눈은 꼭 가지셔야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 이제 펀드를 이용해서 종목을 고르는 눈을 가져라. 요 내용이 두 번째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초보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눈 감고 자산 운용 보고서, 즉 펀드를 하나 가입한 다음, 다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 한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고, 그 종목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고서를 받았을 때 지분율이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 비중을 확인해 보는 것. 마지막이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탑10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지분율 변화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과 다르다. 그죠? 미국은 계속해서 급등을 했던 시장을 만났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횡보를 종합주가지수에서 계속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장기 투자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래도 뭐 살게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자산운용 보고서 탑10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지분율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사시면 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다시 또 매직 기회들이 생기고 있죠. 현재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탑10 안에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전망이 밝아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물량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음 강의, 그 PC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